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NJ 채널을 제가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디자이너가 코딩을 하는 것, 그죠? 일반 사람들도 코딩을 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회사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어떤 컴퓨테이션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항상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바이브 코딩은 제가 원하는 세상이 오는 하나의 이제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바이브 코딩이랑 전통적 코딩 방식이랑 같아요. 같은 거야. 같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탑다운으로 뭔가 문제를 기술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그 함수들이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들고 싶어, 어떤 색깔은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이 탑다운 형식으로 해서 코드가 제너레이트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이브 코딩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탑다운이고 바텀업으로 하게 되면 뭘까요? 결국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단위로서 함수를,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할 때, 바라볼 때 탑다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바텀업 방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는 건 약간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 배를 만지고 코끼리 다리를 만져서 야 이게 코끼리라고 우기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아.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 어느 뎁스 이상 깊게 들어가서 충분히 언더스탠딩을 할 경우,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앱 하나 만들어 보고 그냥 뭐 이거 된대 하면서 개발자 없어진대, 야 충분히 바이브 코드하면 다 나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 정말 깊게 코끼리를 다 만져본 관계에서는 탑다운으로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밑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바텀업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개발자도 계속 개발하다 보면은 웬만한 기획자보다도 더 많은 기획을 해요. 설계도 마찬가지잖아. 예, 설계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제가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 인공지능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인공지능 인트로덕션 할 때, 특별히 머신러닝 인트로덕션 할 때 항상 드는 예가 있어요. 제가 여기 슬라이드 한번 띄워놔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5랑 5가 있어. 5랑 5를 더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10이 나오겠죠. 3과 3을 더해.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할 건지에 대한 함수를 정의하는 거,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지, 연역적 방식이죠. 디덕티브 리즈닝, 그러니까 바텀업으로부터 쭉 쳐 올라가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디터미스틱하게 나오는 거죠. 3과 3을 더해 그럼 항상 6이 나오는 거예요. 5를 더해 항상 1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오늘도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전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라든지 모든 영상들, 이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머신러닝은 뭐냐? 반대야. 뭔진 모르겠지만 5랑 5를 집어넣으니까 10이 나오네? 3과 3을 집어넣으니까 6이 나오네? 그쵸? 2랑 2를 집어넣으니까 4가 나오네? 뭔진 몰라. 어쨌든 간에 결과는 그러해. 이 결과가 많아. 이걸 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귀납적으로 결과를 갖고 이 과정을 탑다운 방식으로 쳐내려가면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결국 그래서 머신러닝은 함수를 하나 내뱉어요. 그래서 3과 3을 집어넣는데 6이 나왔네. 2랑 2를 집어넣는데 4가 나왔네. 그러면은 머신러닝에 피팅된 결과는 더하기라는 오퍼레이션을 해볼까로 이제 피팅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바텀업으로 이렇게 혹은 연역법으로 설명이 더 잘 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 기납법으로 인디스티브 리즈닝,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탑다운으로 설명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맛집 추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떻게 if, else 된 구분을 어떻게 짜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성향을 갖고 확률 분포로 추천해 주는 게 좋겠죠. 구구단 이거를 머신러닝으로 짠다? 바보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냥 구구단 우리 되게 알잖아. 명시적이잖아.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끝. 이걸 굳이 왜? 그렇게.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이거 인공지능 수업에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깊게는 안 들어가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탑다운 방식의 문제 기술, 바이브 코드, 그냥 바텀업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술한다. 전통적인 코딩 방식들, 이 두 개가 같은 걸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싸울 필요도 없고, AI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 뭐 되게 유치원적인 생각이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00년 뒤에 인류 스마트폰만 보니까 손가락이 스마트폰 터치에 가까워지고 유리하게 되고 목도 이렇게 나오고, 되게 유치원적 사고로 그렇게 그런 기사를 써내고 공포를 조장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제가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 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평지구론자가 왜 평평하다고 믿냐면 자기가 본 거에서 평평하니까 평평하다고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동시에 우주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어느 순간이긴 한 점이겠네 라는 걸 추론하는 거거든요. 이게 빅뱅이잖아요. 그죠? 이게 빅뱅이론. 또 우주의 끝이 뭐 몇백만 광년이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빛으로 오는 그걸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바깥에는 굴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른단 말이야. 마치 그건 뭐랑 똑같으냐면,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쭉 걸어왔으면은 여기서 나를 관찰했으면 내가 저 끝에서부터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꺾어서 걸어온 걸 수도 있고 쉬다가 걸어오거나 반대쪽 가다 걸어온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빅뱅 이론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팽창하니까 나중에 한 점이었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끈이론이라든지, 끈이론에서 면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때를 뭐 빅뱅으로 본다든지 되게 다양한 이제 이론들이 나오는데, 이게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을 지금 내가 그렇게 관측했다고 과거에 저기서 계속 왔을 거야 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주장하기에. 어쨌든 포인트는 그겁니다. 크리티컬하게 봐보자는 거야. 그래서 바이브 코딩도 되게 좋고요. 일반 코딩도 좋고,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일단 코딩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속 시간을 노출시키다 보면은 결국 실력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바이브 코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코딩을 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는 깊은 기술 스택까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자동적으로 된다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계속 하다 보면 코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수학을 알 수밖에 없고, 지오메트리를 알 수밖에 없고, 확률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다 연결되어 있거든, 계속 깊게 내려가다 보면. 근데 이거 안 하고 이건 AI가 다 하니까 여기서 끝낸다. 누가 분별할 건데? 지금 이미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오히려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실력을 쌓고 편히 가려 하지 말고 편 있는 쪽으로 가라.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스레드가 조금 상태가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스레드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가끔가다 인스타그램 보다가 스레드에 연결돼서 궁금해서 딱 클릭을 하면 걔 중에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걔 중에 되게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바이브 코딩을 잘하기 위한 방식, 조건 혹은 전략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 해서 클릭해서 딱 봤어요. 딱 클릭해서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데이터 구조, 메모리, 그다음 함수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다음에 어떤 막 소켓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분, 서버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제 1단계부터 한 4단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1단계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프롬프트 잘 쓰는 방법 해서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컴퓨터 공학에서 배운 기초 중에 기초 같은 것이 나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거라니까, 바이브 코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코딩은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코드인데 공부하는 방식들이 다른 거예요. AI를 가지고서 좀 더 이 밑에 것들을 좀 더, 왜냐면 AI가 쓴 코드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냥 쓰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공부가 되고, 이해를 하려면 그 배경 지식도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 그냥 바이브 코드 해가지고 코드 리뷰라든지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넘기는 사람들 완전 논외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개발자로도 안 보고 코딩 공부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마치 뭐를 보냐면은, 우리가 비디오를 봤을 때 뭔가 학습하는 게 있잖아. 근데 쇼츠 같은 경우에 도파민만 빵빵 터친다며. 여러분들 전에 봤던 쇼츠에 대한 내용 기억합니까? 그냥 못하잖아.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간 거잖아.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만 낭비한 거. 어떤 큰 틀로 보면 좀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물론 배운 게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제 이야기 핵심 아시겠죠? 결국에는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걸 다 공부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야지 특정 수준 이상의 엔지니어링이 가능하고,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코드가 왔을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할루시네이션이나 슬롭에 빠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행여나 누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모델이 바뀌어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 그 클로드 코드가 멍청해졌잖아요. 다들 코덱스로 넘어갔잖아.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까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체가. 이러면 엔지니어링 자체를 못해요.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비행기가 바이브 설계해가지고 비행기를 띄웠으면 여러분 그 비행기 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머티리얼 자체가 바이브 머티리얼이야. 뭔지 몰라. 뭐 휠 수도 있어. 막 영하 막 한 10도만 떨어지면. 그런 거 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지식들까지 같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 이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브 코딩을 할까요? 혹은 뭐 그냥 코딩을 할까요? 바이브 코딩을 하면 뭐 코딩은 안 해도 되나요? 개발자 없어지나요? 이것도 웃긴 거고, 코딩을 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안 쓰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교수님 과외를 해드린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디오를 통해서. 그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3D 쪽 그런 걸 좀 설계를 소프트웨어로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야. 쉽게 갈 수 없냐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스케치업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을 막 했어요. 스케치업을 막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만들고 싶은데, 이거는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스케치업에서 뭐 라이노 혹은 3ds 맥스
마야 같은 프로그램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분의 언더스탠딩이 깊어질수록 요구가 더 디테일해지고 더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맞는 도구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기존에는 이거 너무 어려워 하기 싫어 라고 했던 부분들로 자기가 슬슬 가고 있는 거,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거를 하고 있더라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바이브 코드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얕은 수준에서 상관이 없어. 고수준, 그냥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테트리스 만들고 뭐 만들고 막 데모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그 AI로 그림을 잘 그려주니까 포토샵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포토샵으로 뭘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포토샵은요, 픽셀 단위로 바텀업으로 올려서 이미지 에디팅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픽셀 단위로 바텀업으로 올리는 거고, 나노바나라든지 그런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해가지고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해결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걸로 해결 가능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같이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게 됐으니까 이거 끝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1차원적 사고방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나노바나나로 이거 하고 정확히 똑같이 만들어 픽셀 단위로 스펙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냐는 거야. 그거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하네스 써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따 뒤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코드예요. 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예를 들으면은 쉬운 걸로 했다가 어려운 걸로 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어죠. 엄밀하지 않는 자연어로 이야기를 하냐, 아니면 엄밀한 수학 언어로 하냐, 그거 핵심이라는 거죠. 그려 보이시죠? 이게 사실 제 강의 자료가 있는데 그걸 제가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너도 나도 쓸 수 있겠죠. 옆집 애도 쓸 수 있어요. 중학교 다니는 애,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쓸 수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재미나게 가지고 뭐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어로 풀면 되니까. 근데 야, 이거 좀 바꿔볼까? 이건 좀 계속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엄밀성 때문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프롬프트에서 컨텍스트를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제한이 들어가는 거지. 막 에이전트도 써봐. 야, 넌 이거를 위주로 보고 너는 이쪽으로만 보고 막 에이전트 써서 이걸 강제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하네스라는 게 또 나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온 걸 막 강제시키려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연으로 쓰다가 점점 엄밀함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요즘은 MD로 마크다운으로 다 하잖아요. 마크다운으로 다 기술하잖아요. 마크다운보다 더 엄밀하게 가면 그게 코드라니까.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여러분 잘 짜진 코드는요, 주석이 필요 없어요. 왜? 코드 자체가 설명서라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코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이 자체가 논리 덩어리예요. 논리를 수학적으로 굉장히 엄밀하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연어부터 코드, 가장 엄밀하지 않고 가장 엄밀한 언어, 여기서 쭉 가고 있단 말이야. 이걸 하니까 안 돼. 프롬프트 써봤어, 컨텍스트 써봤어, 뭐 에이전트, 하네스 쓰고 있어, 마크다운으로 다 해.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코드로 갈 거야. 이게 어느 기술, 그러니까 여기로만 기술해도 끝나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어요. 그럼 이걸로 해.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요 단계 혹은 요 단계를 같이 써야 된다면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가져가야 되고, 이것들 요 단계 바이브 코딩으로만 하려고 해도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걸 알아야지 가능해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이브 코딩 한다는데 할 바이브는 있고, 바이브도 없으면 무슨 바이브 코딩을 해요. 이 뒷부분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결국 그래서 누가 하느냐의 차이야. 누가. 바이브 코딩을 내가 알기로는 안드레 카파시, 그분이 어떻게 보면 띄웠죠. 띄우면서 그분이 오픈 AI 같이 창업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AI 하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또 엄청 이제 핫하게 이슈화 시킨 거지. 그분의 어떤 그 이제 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바이브라는 게 뭐야, 결국 바이브.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을 할 땐 되게 논리적으로 코딩을 한단 말이야. 되게 논리적으로 코딩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제 코딩 처음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마트에 가서 바나나를 하나 사오는 것도, 마트 가서 바나나 사와 끝이잖아요, 자연어로는. 근데 로봇한테 어떻게 시켜냐면 일어나는 것부터 시켜야 돼요. 무릎에 힘을 주고 관절을 몇 도에서 돌린 다음에 허리를 몇 도로 돌리고, 오른발을 내밀었을 때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땅에 닿자마자 왼쪽으로 기울이고, 이것을 다 쪼개서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원래는 쪼개서 문제들을 기술해야 돼요. 그렇게 세상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솔루션을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프로블럼 솔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바이브 코딩은 뭐야? 바이브. 느낌, 감각, 분위기,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의 뭐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술들,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 말고 뭔가를 명세하는 거죠. 설명하고, 이런 느낌, 어떤 바이브 느낌을 막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코딩을 만든다는 거죠, 탑다운으로.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할 바이브는 있습니까? 그렇잖아. 저는 바이브 있는데요. 나는 어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애완견을 키워보니까 애완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바이브 코딩으로 해서 앱을 만들었어요. 이런 건 좋죠. 자기 바이브가 있는 거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문제성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잘 기술해가지고 앱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하는 거야.
이걸 좀 더 엔지니어링을 하고 이따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엔지니어링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딥한 그 기술들을 풀리 활용하려면 더 깊게 들어가서 도움을 자기가 공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챗GPT 할아버지가 나와서 굉장히 100% 순도 있는 질문을 줘도 듣는 사람이 초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이 사람한테 이해가 될까? 이해 안 돼. 그럼 다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챗GPT는 뭐 어떻게 할까요? 엄밀도를 떨어뜨려. 얘 수준으로 설명해 준다고요. 그럼 얘가 이게 맞아라고 했을 때 이미 원본의 질문은 엄청나게 왜곡된 상태야. 그렇잖아요.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지적 수준이 올라가야 돼.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안드레 카파스 같은 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했기 때문에 바이브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과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분들이 내는 퀄리티와 이분들이 내는 기술가 써내려가는 프롬프트랑 이런 것들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제가 이거를 어떤 한 분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AI 대답도 너무 잘하고 앞으로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AI 관련된 점심 식사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분이 건축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AI가 나왔다, 쓰는 이 LLM 말고 다른 방식의 브레이크드루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초지능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초지능과 함께 그분은 이제 건축사시고 그다음 건축된 강연도 하시고 그분이랑 같이 그 AI랑 합작해서 어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드는 것과 나 혹은 건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랑 만드는 것과 과연 이게 어떤 식의 의미가 더 있을까? 건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AI 다 빼, 그냥 상식에 대한 질문이야.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에이전트가 나오고 아무리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쓴 최신 기술에 뭔가를 도용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억셉트하고 다음 단계로 혹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바이브 건축을 하는 것과 그분이 바이브 건축을 하는 것과 누가 더 건축적으로 깊이 있게 바이브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분이겠죠. 더 많은 시간을 썼고 더 많은 경험과 피드백이 쌓여 있어서 AI랑 되게 순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응답을 하면서 정말 컨버지 시켜나가서 어떤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는 분 회사, 그 AX라 그러죠. 그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뭐 설계, 뭐 시공 혹은 무슨 감리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 AI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컨설팅을 가서 거기 계신 이제 그 인하우스 개발자분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건 바이브 코드를 다 빼.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얼만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제가 사실 쇼츠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을, 그 전에 올라갔을 거거든요. 이 비디오가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이제 파이프라인과 아키텍처와 이런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디자인 프로세스 혹은 회사의 그 결정 사항들, 문제 해결 능력하고 수주를 하고 그것들이 회사 파이프라인 안에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코드화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설명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은 뭐 이야기가 통할 수 있겠지만, 쓰는 같은 개발자도 언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나도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분도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AI랑 같이 바이브 코딩을 하던 아니면 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던 결과가 나올 때 AI도 상당한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을 나는 그래, 항상 그래, 학생들한테 쓰라 그러거든요. 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복북 해가지고 나중에 질문했을 때 아무것도 못 알아듣으면 이건 정말 스스로 바보같이 인생을 산 거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버린 거고, 이걸 가지고 계속 물어뜯으면서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이 도구를 잘 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나의 바이브를 길러야 돼. 나의 바이브. 나의 바이브는 도메인 날리지가 될 수도 있겠고, 현실을 파악하고 이거를 문제로 기술 아니요 국어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영어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실무 일들을 쭉 하면서 이것들을 잘 기술할 수 있는, 오버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력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바이브가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메인이 되는 바이브를 가지고 필요한 다른 바이브들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속 학습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 이제 그 PE들이랑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 하는 애들도, 걔들도 거의 반 개발자예요. 저희도 하다 보면은 반 기획자가 돼요. 왜냐면 서로 계속 하나만 물어뜯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적어도 이 피처에 관해서는 다 각자 전문가가 돼 있거든.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AI 빼고도, 바이브 코드 빼고도 이미 우리는 현실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니까 하기 싫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내가 얘기했죠. 인간의 본성이라고, 쉽게 가고 싶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결국
누가 하느냐의 차이다. 안드레 카파스가 했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이고 저희 같은 개발자들이 했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이 되고 한 분야 어떤 특정 굉장히 탁월한 기획자가 있으면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게 바이브 코드가 되는 거고 아마 특정한 그런 특화된 기획자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랑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배경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을 거고 AI랑 일을 할 때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경험이 일단 있었어요. 그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AI랑 썼을 때 그것들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선을 넘어서 이제 진짜 한 끗 차이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이게 나락이라기보다도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핵심 뭐냐? 누가 하는 거냐. 이거를 더 압축하면 결국 나의 성장이다. 내 실력과 이 코드다. 도구가 있어. 내가 실력이 없으면 못 쓴다니까요. 딱 그 수준으로밖에 못 쓴다니까.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걸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